현대 사회 하늘의 혁명이라고 불리는 드론. 지난 9월 대구 스타디움에서 2019 드론 페스타 화려한 축제가 펼쳐졌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2019 FAI 대구 국제 드론 레이스 월드컵 대회. 지금부터 중계방송 해드리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최경용 한국모형항공협회 이사께서 수고해 주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대회 대구에서 펼쳐지는 이 드론 레이스 월드컵 벌써 4회째를 맞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국제 승인을 또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 국제항공연맹에서 네. 처음으로 그 스포츠로서 항공 스포츠로서 처음으로 작년에 승인을 받고 네. 이제 명실상부하게 국제 이런 민간 차원의 네. 스포츠로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노력 덕분이 아닌가 싶고요. 올해도 함께했던 이 대회 재작년에는 주간 경기가 펼쳐졌었고요. 작년에는 야간 경기 펼쳐졌었고 올해는 주간 우중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맞습니다. 현장에서 보셨을 텐데 어땠나요? 아무래도 그 태풍의 한가운데에서 그렇죠. 펼쳐진 대회였기 때문에 선수들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한 기색들이 있었는데 네. 막상 그 경기를 시작하니까 역시 그 세계적인 선수들인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 네. 굉장히 그 오히려 즐거워하고 즐기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과연 즐길 수만 있었을까 싶습니다. 그날 이 강수량이 72mm로 또 기록이 되곤 했었단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날 그 또 특히 또 심판들조차 네. 모두 그 몸이 다 젖는 그런 상황에서도 아주 예. 굉장히 재밌게 경기를 한 것 같습니다. 총 17개 나라에서 84명의 선수가 참가했습니다. 대회 규모 면에서도 여느 대회에 못지않죠. 예, 그렇습니다. 아주 날이 갈수록 지금 더 대구 월드컵 네. 경기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그 세계적으로 공인받은 것뿐만 아니라 점점 그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도. 그래서 세계적인 선수들도 현재 굉장히 많이 대구 드론 월드컵에 참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경기 방식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예, 그렇죠. 이건 지금 예선부터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만 본선 32강, 16강 모두 결승까지 네. 4인 1조로 경기가 진행되고요. 3랩을 완주한 선수들 중에서 가장 좋은 성적으로 네. 상위 클래스로 진출하게 되는 그런 토너먼트 경기가 되겠습니다. 구조물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3바퀴를 완주해야만이 되고요. 그렇죠. 예. 하나라도 이제 그 놓치게 되면 실격이 됩니다. 네. 자, 그 많은 경기들 가운데 저희가 32강전부터 16강 그리고 준결승, 순위 결정전, 마지막 결승전까지 여러분께 중계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32강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뭐 화면에서 느껴지겠습니다만 상당히 비가 많이 와서 선수를 준비하는데 힘든 점이 많았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방수 대책을 처음에 네. 준비하지 못했던 선수들은 급하게 근처에서 빨리 그런 그 방수 용품들을 사와가지고 준비하는 모습들이 분주하게 이 보였습니다. 코스나 구조물 자체가 작년보다 한층 더 난이도가 높아진 것 같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은 그냥 일반적인 다이브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다면 이번에는 좀 입체적인 큐브를 설치함으로써 예. 상승하면서 토네이도 방식으로 회전해서 나가거나 네. 또 들어오는 그런 방식의 기문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화면에 보이십니다. 이 라인을 3바퀴 돌게 되고요. 문제는 이제 한가운데 있는 3단 큐브라고 소개해 주신 부분. 예, 예. 모든 선수들이 저 부분에서 가장 고전했던 그 예.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32강 총 84명의 선수 가운데 32강전에 출전한 선수들의 명단이 보이는데요. 여러모로 뭐 드론계에서는 알아줄 만한 선수들이 다들 32강에 올라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특히 그 국내 선수들의 경우에는 특히 더 그렇고요. 그 해외 선수들의 경우에도 좀 세계적으로 좀 유명세가 있는 선수들이 거의 모두 32강에 지금 포진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어린 선수부터 해서 외국인 선수들까지 볼 수 있었고요. A, B, C, D 그리고 E, F, G, H 총 8개 조로 나뉘어서 32강전이 펼쳐졌습니다. 각 조마다 이 대진 운도 상당히 따라줘야만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예선 결과로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선 1위랑 2위는 결승 때까지 만나지 않도록 그룹이 완전히 A그룹과 B그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조뿐만 아니라. 자, 지금 보시면요. 1번 시드에 있는 블루 김민찬 선수가 상당히 유명한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선수고요. 이미 네. 각 대회를 제패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닌 정도로 유명한 선수인데 작년에는 조금 아깝게 네. 3위 정도에 머물렀었는데 올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선수입니다. 자, 신호음과 함께 A조의 경기가 시작이 됐는데요. 화면에서 여러분들 확인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면 작은 기체가 각기 색깔을 달리하고 있는데요. 현재 1위 달리고 있는 김민찬, 그 유명한 선수가 블루색을 띠고 있는 드론이 되겠습니다. 자, 블루 그리고 레드가 경합을 벌이고 있고요.
김민찬과 하이센 이 두 선수입니다. 역시 그 김민찬 선수는 그 처음서부터 1위 자리를 뒤에 내주지 않고 네. 끝까지 계속해서 앞서 나가는 이런 경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각 조마다 1, 2위 두 선수가 이제 16강에 진출하다 보니까 크게 이제 욕심을 내거나 무리하지는 않는 레이스죠. 아무래도 그렇긴 한데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그 기회가 3, 4위 선수한테도 올 수 있는 게 네. 앞서 달리던 1, 2위 선수가 추락이나 이런 그렇죠. 경합상에서의 어떤 충돌로 인해서 둘 다 경기가 불능하게 되면 예. 3, 4위 선수가 완주만 한다면 그렇죠. 상위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네. 그 기회를 코시탐탐 노리고 있죠. 자, 일단은 블루의 김민찬 선수가 69초 59의 기록으로 16강전에 조 1위로 진출을 하겠고요. 그리고 2위는 레드의 하이센 선수가 되겠습니다. 김민찬 선수 뭐 여유 있게 16강에 진출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크게 막 빠르게 지금 기동하는 네.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날이 좀 레이스에 따라서 점점 더 빨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2위 김민찬과 하이센 선수가 16강에 진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32강 B조 경기인데요. 이 4명의 선수 가운데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될 선수 어떤 선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스위스의 티모시 선수. 예. 네, 지금 스위스에서 일부러 이 대구 드론 월드컵에 참가하기 위해서 몇 예. 달 전서부터 계속 그 협회에 문의를 했던 선수입니다. 네. 세계적으로도 어느 정도 유명한 선수고요. 자, 일단은 이 스위스 옐로우보다는 그린의 안영찬 선수가 화면상에서는 상당히 빠른 모습 보이고 있는데 블루 최범진 선수로 바뀌었네요. 또 순위가요. 솔직히 이게 뭐 0.1초 만에도 순위가 쉽게 바뀌는 그럼요. 경기 중에 하나가 앞서가던 아닙니까? 선수가 조금만 실수를 해도 네. 순위가 바로바로 바뀝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드론의 시속은 어느 정도로 가늠할 수 있을까요? 최고 시속은 160km 이상 나오는 걸로 측정이 되고 있고요. 예. 아주 빠른 선수는 200km에 가깝게 지금 스피드를 내띄고 있습니다. 직선 구간에서는. 직선 레이스에서는 200km까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3단 큐브 구조물이 상당히 이번에 좀 난이도 있게 설계된 것 같습니다. 지난 대회 때는 2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네, 2단이었었고요. 아무래도 이제는 이 경기 난이도를 좀 더 높일 정도로 선수들의 기량들이 많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네. 저렇게 중간에 어떤 좀 난이도가 높은 기물을 설치하게 된 겁니다. 자, 경기 전 말씀하셨던 스위스의 티모시 선수가 현재 2위 옐로우고요. 1위는 블루의 최범진 선수가 현재 중간순위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바퀴를 돌고 있고요. 자, 마지막 코스를 돌아서 피니시 라인 통과합니다. 최범진, 블루의 최범진 선수 그리고 2위 티모시 선수 중간에 구조물에 약간 좀 부딪힘도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 완주하면서 32강을 통과하게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티모시 선수 처음에 좀 심하게 부딪히지 않았나 싶었는데 네. 다행히도 그 프로펠러가 살짝 스치는 정도로 네. 기문을 통과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B조에서는 최범진 그리고 티모시 선수가 16강에 진출하게 되겠습니다. 각 조별로 이 예선 그 성적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됐는지 이것도 확인하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 토너먼트 본선에 들어가면 네. 선수들의 이 스피드가 네. 점점 향상되고 빨라진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네. 32강 C조 경기 펼쳐지겠는데요.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경기장 코스를 3바퀴 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순위권이 들기 위해서는 최종 성적의 시간이 한 어느 정도 소요될까요? 기록이 어떻게 나올까요? 보통 이제 진짜 빠른 선수들은 1분 이내까지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보면. 자, 1분 이내란 말씀은 한 바퀴에 약 한 20초 정도. 그렇죠. 20초 전후를 통과해야 일단은 안정권이다. 이렇게 네. 보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빠른 선수는 없지만은 네. 저희들이 이 기문을 설치하고 한번 시험 주황을 했을 때 네. 1분 10초 이 정도는 통과해야 16강, 8강까지 가지 않겠느냐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현재 C조에서는 이 레드와 그린 두 선수가 상당히 경합을 벌이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자, 앞서거니 뒤서거니 1, 2위 달리고 있는 레드와 그린 두 선수 모두 외국인 선수입니다. 자, 마지막 라운드, 마지막 바퀴인데요. 끝까지 실수 없이 완주할 수 있을지요. 상당히 빠른 속도감이 느껴지네요. 네, 그렇죠. 선수들도 굉장히 그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경기 끝나면. 사실 저희는 이 경기를 3인칭 시점에서 본다고 합니다. 촬영 카메라를 통해서요. 그렇죠. 하지만 선수들은 이 드론에 달려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고글을 통해서 네. 1인칭 시점으로 보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드론 레이싱 경기를 FPV 경기라고 하는 게 네. 퍼스트 퍼슨 뷰의 약자로 네. 1인칭 시점으로 마치 자기가 그 기체에 탑승해서 조종하는 느낌으로 조종한다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네. 과연 그 고글을 쓰고 보는 느낌은 어떠할지 잠시 후에 제가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자, C조 경기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외국인 선수가 2명이나 포함됐던 경기였는데요. 1위 미국의 2단 그리고 2위는 한동욱 이 두 선수가 16강에 진출하게 되겠습니다. 80초, 99초대 기록을 보였던 C조, D조입니다. D조에도 또 눈여겨볼 선수가 있죠. 네, 지금 이제 작년 준우승의 그 손영록 선수를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영록 선수라면 여기 현재 1번 시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자 선수도 보이고 있고요. 네, 모가연 선수죠. 옐로우의 선수는- 모가연, 네, 그리고 블루의 손영록 선수 출발합니다. 블루와 그린이 상당히 빠른 스타트를 보이고 있고요. 블루와 그린, 그린과 블루, 앞서거니 뒤서거니 현재 1, 2위 달리고 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블루, 파란색 블루의 손영록 선수가 지난 대회, 작년 대회에서 2위 했던 선수입니다. 네. 김민찬 선수하고의 경합에서 2위, 3위를 각각 했었는데 네. 올해는 과연 어느 정도까지 순위를 올릴 수 있을지, 과연 우승을 할 수 있을지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손영록, 김민재, 블루와 그린이 계속해서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고요. 자, 어느 순간 2위 선수 지금 그린의 2위 선수가 지금 보이질 않고 있어요. 구조물과의 충돌이 있었던 것 같죠? 김민재 선수인데. 그런가요? 자, 이렇게 해서 그린 선수가 그린 드론이 살아나지 못한다면은 3위를 달리고 있던 선수가 충분히 또 16강에 진출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완주를 못하게 되면 완주한 선수가 최우선으로 상위 클래스로 진출하기 때문에 네. 한동록 선수가 만약에 완주를 한다면 2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자, 마지막 바퀴 통과합니다. 손영록 선수가 안정되게 레이스를 마쳤고요. 아쉽게도 네, 2위 한동록 선수가 결국 2위까지 올라옵니다. 네. 그리고 3위 모가연. 초반에 좋은 레이스를 보였던 우리 그린의 김민재 선수는 아쉽게도 탈락이 되고 말았네요. 네, 좀 아쉽죠. 예. 어떻습니까? 뭐 모가연 선수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 여성 선수들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아무래도 그 남성 선수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편인데 네. 그래도 그 우리나라의 여성 선수들이 지금 몇 명 있습니다. 근데 네. 굉장히 실력이 출중하고요. 네. 세계적으로 특히 그 레이디 클래스 여성부에서는 굉장히 상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아쉽게도 모가연 선수가 완주는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비가 오는 가운데 선수들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렌즈에 빗방울이 맺히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죠. 작년 2위 손영록 선수를 포함해서 한동록 선수가 16강에 진출했고요. 2조 경기입니다. 2조 경기에서는 허준용, 이 블루의 허준용 선수를 조금 더 유심히 봐야 되겠는데요. 네, 그렇죠. 또 그리고 지금 그 초록의 이 박성주 선수, 네. 박성주 선수도 굉장히 그 어린 선수인데 굉장히 그 요즘에 실력을 키우고 있는 선수. 어리다면은 어느 정도 나이가 될까요? 대부분 다 초등학생. 초등학생이요. 초등학생. 지금 현재 이 그린 드론을 띄우고 있는 박성주 선수가 초등학생이란 말이죠. 예, 초등학생이죠 현재. 특별히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입문이 쉽나요? 용이합니까? 입문이 쉬운 건 아니지만 네. 아무래도 이 반응 속도가 네. 이건 정말 순간 찰나에 이걸 판단하지 않으면 바로 기문과 충돌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어린 선수들이 이런 동체 시력 이런 게 더 뛰어나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레이싱 하는데 거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 이미 은퇴 시기에 가까워진다 할 정도로 굉장히 점점 나이가 어려지고 있습니다. 드론에 있어서는 최고 기량을 선보이는 나이대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한 1, 2학년 정도 예. 보고 있습니다. 아하. 대학생 정도 되면 이제 은퇴 시기가 된다는 네, 말씀. 대학생 정도 되면 이제 벌써 이제 그 클래스가 예. 시니어 클래스로 분류가 돼서 아하. 아저씨들과 같이 하는 부문으로 나가게 됩니다. 네. 썩 유쾌한 스포츠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자, 허준영 선수 앞서 소개드렸던 블루의 허준영 선수가 1위로 결승을 통과했고요. 현재 2위 박성주 선수, 이 초등학교 저학년의 박성주 선수가 당당히 형들과 겨뤄서 2위로 경기를 마무리할 듯 싶습니다.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대역을 통과하고요.
1위와 이 기록차가 상당히 큰 걸 보면 아마 2위 선수 중도 탈락 선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2위에 초등학생의 박성주 선수, 3위는 이상훈 선수죠. 중고등학생 형들을 제치고 이 박성주 선수가 2위로 16강에 진출하겠습니다. 기록이 썩 좋지는 않은 2조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F조입니다. F조 이제 전재형 선수를 또 유심히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예선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서 예. 1번 시드를 받았다는 것은 가장 주목해야 될 선수로 봐야 되는 게 맞죠. 예. 블루의 전재형, 현재 1위 달리고 있는 이 전재형 선수가 작년 이 대회에서 개인전 1위 차지했던 선수입니다. 바로 우승 챔피언이었었죠. 2018년도 야간 대회 최초 네. 챔피언을 차지했던 선수가 전재영 선수입니다. 일단 야간 대회를 제패했고요. 이 주간 우중 대회에서 어떤 성적을 보일지요? 이제 우중대회는 거의 그 야간과 주간의 혼합형 형태의 레이스를 저희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디펜딩 챔피언 전재형 선수가 1위 달리고 있는 F조 경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선수들 지금 현재 뭐 조종기를 선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이 조종기를 다루는 그 민감한 손놀림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선수마다 예민하게 조종기의 이 튜닝도 굉장히 따지는 선수들도 많고요. 네. 조금의 그 조종기 스틱의 움직임에 따라서도 굉장히 그 조종기를 아예 바꿔버리는, 교체해버리는 그런 선수들도 있습니다. 예. 자, 화면상에 조금은 도중에 충돌하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최진원 선수의 얼굴, 선수의 예, 허탈한 얼굴 표정이 좀 보였네요. 레드, 현재 2위 달리고 있는 이 밀크 선수도 태국 선수 때 상당히 어린 선수죠. 예, 이 밀크 선수는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이 월드컵에 굉장히 참가를 많이 하고 있고, 대구 월드컵은 항상 참가하고 있죠. 어허. 그 지금 초등학생 나이로 네. 여성 선수입니다. 이 선수도. 밀크, 예, 레드 밀크 선수가 2위로 16강에 진출합니다. 16강전에서 한 번 더 얼굴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선수는 전재형, 디펜딩 챔피언입니다. F조 경기 결과 70초 그리고 78초대에서 일단 1, 2위가 가려졌습니다. 일본의 오카 선수가 완주는 했지만 시간이 늦어서 탈락을 했네요. 계속해서 G조 경기 이어지겠습니다. 32강전 총 8경기 가운데 7번째 경기입니다. 빠르게 치고 나가는 석대 기차가 보였고요. 잠시라도 눈을 떼고는 순간 기차 한 대가 또 사라질 수가 있어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앞서 그런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지금은 일견 그 세 대가 지금 뭉쳐서 다니는 것처럼 보이죠. 아하. 실력들이 이제 비슷비슷한 이 그룹으로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 이제 비슷비슷하게 경기 스피드가 나오는 것 저도 같습니다. 당일 그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이 구조물과의 충돌도 있지만 기체 간의 충돌도 있더라고요. 예, 본의 아니게 대부분 뭐 고의적으로 부딪히는 선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레이싱에 집중하다 보니까 앞서가거나 옆에 달리는 선수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경우로 추락했던 경우가 있었죠. 매번 코스를 놓치는지 안 놓치는지 심판들은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심판들은 지금 선수들이 보고 있는 고글 영상을 그대로 전송받아서 모니터로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사전에 또 이 코스 숙지를 위해서 굉장히 트레이닝을 많이 합니다. 아하.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런 부정한 방법으로 레이스가 진행되지 않도록 유의해서 보고 있죠. 각 기체마다 따로 심판이 배정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기문 통과나 실격 사유를 판단하는 주심하고 경기의 그 시간만 예. 계측하는 기록심이 따로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매 경기마다 총 4명이 한 조를 이루니까 한 8명의 심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8명의 심판들이 필요하게 되죠. 네. 2019 FAI 대구 국제드론 월드컵 32강전 7번째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2조는 조용훈 선수가 지금 1위로 굉장히 스피드는 조금 느렸지만 네. 통과를 했네요. 조영훈과 김시윤 이 두 선수가 16강에 진출하게 되겠습니다. 90초대 좋지 않은 기록이긴 한데요. 네. 근데 이제 이 선수들이 지금 32강을 일단 진출하고 보자라는 생각으로 지금 네. 레이스를 할 수 있습니다. 자, 32강 마지막 경기입니다. 8번째 경기 H조 경기 강창현 선수가 속해 있는 경기네요. 네, 강창현 선수 아주 지금 국내적으로 유명한 선수죠. 네, 지금 나이도 어린 선수지만 예. 굉장히 그 국내 대회뿐만 아니라 해외에 대해서도 좋은 성적을 최근에 들어서 많이 화면에 보이는 이 기록하고 선수입니다. 굉장히 성격도 좋고요. 예. 보통 때 레이스 안 할 때는 어린이 같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쯤 되는가요?
지금 이제 고학년 아, 예. 1번의 강창현 처음부터 치고 나갑니다. 9점으로 아주 부드럽게 통과하네요. 강창현 선수의 이 비행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네. 힘을 줘가지고 줄이면서 통과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부드럽게 그러면서도 빠르게 통과하는 그런 비행 기술을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자, 언뜻 저희가 생각하기에 속도가 있다면은 그 원심력이라는 걸 또 무시 못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좁은 구조물인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리드하는 예상치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예. 미리미리 이 선행키를 쳐가지고 빠져나가는 거죠. 선수는 경기 전에 이 코스를 한 몇 차례 정도 연습할 기회가 주어지나요? 공식적으로는 이제 전날 3회 정도의 공식 연습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비공식적으로는 이제 본인들이 속한 클럽에서 예. 이 코스가 공개된 날로부터 바로 이걸 조성합니다. 똑같이. 어허, 그래서 예. 거기서 연습을 하고 오죠. 네. 자, 처음부터 저희가 말씀드렸던 블루의 강창현 선수가 거침없이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1위. 압도적으로 지금 오, 65초 기록이 나왔는데요. 1군에 거의 이제 가까운 근접한 기록을 보였습니다. 예. 어허. 레디의 이민서 선수는 제 구조물에 걸려 있는 듯한 모습이죠. 왼쪽 부분에. 에어게이트 중간을 뚫고 들어갔네요. 어허. 자, 저렇게 뚫고 들어가면 도저히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묶여 있기 때문에. 네. 차라리 땅바닥에 살짝 충격한 정도라면 다시 뜰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네. 있는데 구조물에 저렇게 완전히 박히게 되면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죠. 자, 결국 이렇게 해서 마지막 8번째 조까지 32강 경기를 펼쳤습니다. 각 조 1, 2위 두 명의 선수가 이제 16강에 진출하겠는데요. 이 32강전에서 보였던 어떤 기술과 기록, 분명 16강전에서는 또 다른 모습으로 또 재탄생할 수 있는 선수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예선과 32강에 사용했던 기체와 네. 또 16강부터 사용할 기체들이 조금씩 선수들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32강전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16강전 경기 이어지겠습니다. 32강전 조별 1, 2위 총 16명의 선수가 4개 조를 이루어서 경기를 펼치겠습니다. 자, 먼저 A조 선수들 소개되고 있는데 하이센, 김민찬, 최범진, 티모시 역시 이 하이센과 김민찬, 이 레드, 블루와 그린 이 두 선수의 또 경합이 상당히 또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에 더해서 티모시 선수와 최범진 선수도 누가 상위 클래스로 진출할지 네. 참 정말 궁금해지는 그런 경기가 되겠습니다. A조 1위 최범진 3번 시드 배정받았고요. 티모시입니다. 스위스에서 왔습니다. 옐로우. 심판의 신호와 함께 출발하겠는데요. 저 많은 바들을 어떻게 그렇게 유연하게 다들 사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정말 그 많은 트레이닝과 연습을 통해서 네. 저런 걸 실현해내고 있습니다. 출발합니다. 일단 그린과 레드가 상당히 치고 나가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김민찬과 최범준. 하지만 하이센, 블루의 하이센이 만만치 않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아주 부드럽게 산단 피부를 통과했고요. 바로 뒤따라가고 있죠. 네. 하이센 선수 빠릅니다. 하지만 김민찬 선수가 이에 절대 선두를 양보하지 않죠. 네. 직접 이게 1인칭 시점입니다. 고글로 보이는 모습이죠. 예. 지금 그 각종 대회에서는 항상 그 모형항공협회에서는 택시 드라이버라고 해가지고 네. 선수들이 사용하는 주파수를 그대로 볼 수 있는 고글을 따로 준비해 놓고 있고요. 네. 일반인들이 그걸 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보통 분들은 잠깐만 보셔도 어지럽다고 호소하시죠. 충분히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린의 김민찬 선수가 압도적으로 1위 달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뒤를 추격하는 선수의 모습 보이지 않고 있고요. 지금 벌써 맨 마지막 선수를 한 바퀴 따돌리고 있죠. 그런 거죠. 예, 한 바퀴를 지금 이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하위권 선수를 자, 마지막 코스를 돌아서 결승선 통과합니다. 김민찬. 통과했습니다. 김민찬 63초대 기록입니다. 정말 빠릅니다. 자, 과연 2위는 누가 될까요? 블루와 레드. 누가 먼저 통과했습니까? 자, 블루의 하이센 하이센 선수. 선수가 먼저 통과했네요. 역시 하이센 선수. 정말 그 하이센 선수는 예. 작년 그 광주 오데오부터도 좀 두각을 드러냈지만 예. 경기, 특히 레이스 운영에 굉장히 그 강한 선수입니다. 어허. 이제 운도 좋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티모시 선수까지 완주하면서 순위가 결정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출발부터 이 그린의 김민찬 선수. 좀 압도적- 빠르게 치고 나가고요.
김은 통과뿐만 아니라 그 3단 예. 게이트도 굉장히 부드럽게 빠져나가죠. 네. 지금 뭐 강창현 선수와 김민찬 선수의 비행을 보다 보면은 네. 어떻게 저렇게 조종을 할 수 있는지 저도 참 의문이 듭니다. 63초의 기록을 나타냈던 김민찬, 과연 결승에서는 또 어떤 기록을 보일지요? 계속해서 B조 경기로 이어드리겠습니다. B조에는 이 레드의 손영록 선수가 지난 대회 2위를 했습니다. 자, 1번 레인의 한동욱 선수, 2번 레인은 미국의 이단 선수입니다. 이단 선수도 굉장히 유명한 선수죠. 손영록 선수, 대학교 2학년 학생이죠? 네, 벨로체 소속팀 또 선수로서 예. 해외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네. 자, 바로 레드의 손영록 선수를 한번 유심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출발합니다. 자, 치고 나가네요. 레드 손영록. 이제 3위 모습 잠시 보였고요. 지금 그린의 이단 선수였는데요. 기체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도 레드의 손영록 선수의 선두 질주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 굉장히 큰 형님답게 네. 굉장히 뚝심 있게 지금 밀고 나가고 있죠. 손영록 선수와 김민찬 선수 누가 국내 1인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서로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누구라고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이제 김민찬 선수가 국내 대회는 더 많이 출전하고 있고요. 아하. 손영록 선수는 이런 레이스를 이런 코스에서 하는 것보다는 예. 주로 이렇게 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성이나 지형짐, 자연적인 아하. 지형짐을 이용하는 걸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런 쪽에 좀 경기를 많이 뛰고 있어서요. 마지막 바퀴를 돌고 있는 레드의 손영록 선수 현재 1위 질주하고 있고요. 그 뒤를 옐로우 한동록 선수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이변이 없으면 예. 손영록 선수가 통과할 것 같습니다. 4위 그린 이단 선수의 모습. 지금 게이트에 그대로 또 걸렸죠. 네, 걸렸습니다. 통과합니다. 결승선. 역시 손영록 72초. 선수. 예. 자, 지금까지 손영록 선수의 기록을 보면 72초로 돼 있는데 네. 아직까지 이걸로는 뭐 늦다 빠르다를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2위는 옐로우의 한동록 선수. 한동록 선수 이어서 한동욱 선수가 있습니다. 네. 블루의 한동욱 선수가 3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역시나 조별 1, 2위 이 손영록, 한동록 이 두 선수가 잠시 후에 준결승전에 진출하게 되겠습니다. 출발부터 상당히 빠르네요. 저 출발 스타트 반응은 어떤 식으로 속도를 키울 수 있을까요? 뭐 끊임없는 그 부자음에 반응하는 스피드를 연습함으로써 얻을 수 예.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그 저학년 학생들이 굉장히 그 신호가 빠릅니다. 듣고 나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본능적으로 반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스타터가 굉장히 그 불규칙하게 삐 소리가 나기 때문에 예. 꼭 듣고 출발해야 되니까 잘못하다가는 예. 또 실격 사유가 될 수도 있죠. 16강 세 번째 C조 경기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레드의 전재형 선수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겁니다. 자, 선수 소개되고 있습니다. 2번 시드의 그린 허준용, 그리고 3번 시드는 레드입니다. 전재형입니다. 디펜딩 챔피언입니다. 레드 전재형, 그리고 어린 선수입니다. 태국의 밀크 선수. 정말 이 네 명의 선수는 정말 다 네. 정말 누가 상위 랭크를 올라가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선수들만 지금 포진되어 있네요. 스타트는 레드가 빨랐습니다. 역시나 디펜딩 챔피언 전재형 선수고요. 전재훈 선수 역시 빠르죠. 자, 그 뒤를 바싹 지금 허준영 선수가 따르고 있네요. 네. 밀크 선수까지. 사실 저도 중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3단 구종을 저기 큐빅이라고 말씀하셨던 저걸 저 속도로 어떻게 통과를 시킬 수 있냐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저 토네이도 코스는 정말 저희도 설치는 해놨지만 네. 설마 되겠어라는 마음도 있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예. 일반 코스 빠져나가듯이 그냥 빠져나가더라고요, 선수들이. 그렇게 되면 이 경기 운영위 측에서는 매번 난이도를 높일 수밖에 없겠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상향 평준화되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그런 난이도 있는 코스의 설치를 통해서 아무래도 순위를 조금 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네. 허준영 선수의 현재 독주가 이어지고 있고요. 전재영 선수가 레드의 전재영 선수가 잘 보이질 않고 있어요 지금. 지금 어떤 그런 문제가 있었나요? 자, 일단은 1위 허준영 손영 선수가 2위로 들어가고 빠르죠. 17초. 그 뒤로 바로 또 전재영 선수가 따라 들어오네요. 네.
예, 2위 전재형 선수, 디펜딩 챔피언 옐로우 밀크 선수가 3위. 1, 2위 두 선수가 이제 준결승에 진출을 하겠습니다. 상당히 피로도가 있겠어요. 집중력이 있어서. 그렇죠. 이게 1분 남짓한 시간인데 네. 거의 뭐 몇 시간을 마라톤 뛰는 선수처럼 굉장히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그럽니다, 선수들이. 호흡을 몇 번 정도 할까요? 1분 동안? 거의 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옆에서 많이 지켜봤는데 네. 지금 숨 안 쉬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참고 있더라고요, 집중해서. 그러니까 이 시속에 앞서 160km, 뭐 직선 코스는 그 이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치도 그 긴장을 늦출 수 없을 것 같고요. 순식간에 지나가버리니까요. 네. 밀크 선수 안타깝게 74초인데도 탈락했죠. 자, 16강 이제 마지막 D조 경기입니다. D조에 있어서는 이제 모든 선수가 뭐 유력한 또 우승 후보긴 합니다만은 레드와 옐로우 선수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레드 강창현 선수입니다. 그리고 옐로우 어린 선수입니다. 이민서 선수. 예. 아주 어렸을 때부터 봤는데 정말 많이 성장했습니다. 어린 선수들은 언제부터 입문을 하게 될까요? 보통 이제 어린 선수들 같은 뭐 6살, 7살 이미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서부터 하는 선수들도 있고요. 네. 대부분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 저학년 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조종기를 본인이 파지를 하고 줄 수 있는 정도 나이가 되다 보니까요. 예. 너무 어린 선수는 그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렇겠네요. 강창현, 레드 강창현 선수가 상당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냥 여지없이 차고 나오고 있습니다. 거침없이 치고 나가는데요. 저희는 이 멀리에서 중계되고 있는 이 카메라를 통해서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만 이 그림! 지금 이 그림은 고글을 통해서 바로 코앞에서 펼쳐지는 거잖아요. 예. 선수들 입장에서. 굉장히 어지럽죠, 선수들도. 고도의 집중력을 통해 가지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 기문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다 훌륭합니다, 정말. 네. 이제 1위 강창현 선수의 드론이 보이고 있고요. 뒤따르는 선수가 거의 뭐 없을 정도네요. 단독적으로 좀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저렇게 네. 세계적인 선수들, 빠른 선수들이 모여있는 가운데에서도 더 빠르게 또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속도를 높일 수 있는 훈련은 어떤 훈련이 필요할까요? 지속적으로 아무래도 코스의 난이도를 높여가면서 네. 통과 기록을 계속해서 계측해가면서 점점 빠른 기록을 통과할 수 있는 최단 거리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합니다. 네. 기체의 성능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도 있겠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배터리나 이런 것들도 좋아졌고요. 네. 특히 모터들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아하.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D조 경기, 16강전 D조 경기까지 끝이 났습니다. 각 조별 2명의 선수가 결국 준결승에 이제 진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강창현 선수 1위로 했네요. 네. 자, 지금 뭐 출발부터- 주목해야 될 게 이민서 선수가 지금 원래 조 4위였었는데 2위로 통과를 했는데요. 옐로우, 네. 옐로우의 이민서 선수까지 준결승에 진출합니다. 자, 이렇게 느린 화면으로 봐도 그 속도감을 따라가기가 힘든데 말이죠. 저도 몇 번 경험을 해봤습니다만 완주를 하기가 힘듭니다. 경험이 네. 있는 선수들도. 자, 이렇게 해서 세계 17개 나라 총 84명의 선수가 참가한 이번 대회 16강전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각 조별 1, 2위가 이제 준결승에 진출하게 되겠고요. 자, 2019 드론 페스타 이번 행사의 다양한 행사들을 저희가 담아봤습니다. 화면 보시고 중계방송 계속해서 이어드리겠습니다. 조종사 없이 하늘을 날아다닌다. 무선 전파를 바꿔서 비행 조정이 가능한 무인 항공기 드론. 내가 조종해서 날아다니는 걸 볼 수 있는 거. 좀 더 높은 곳을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드론의 무한 매력. 남녀노소 전 세계인들이 내 손 안에 짜릿함에 빠졌다. 2019 대구 드론 페스타. 그 현장으로 고고! 가을비와 함께 시작된 대구 드론 페스타. 아마추어 드론 선수부터 전 세계에서 활약하는 프로 선수까지 드론을 날리는 짜릿한 손맛에 빠진 이들이 대구를 찾았다. I wanted to compete with some of the best pilots in the world in Daegu, Korea. 상당히 복잡한 코스라 살짝 긴장되기도 하는데 그래도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 선수들이 열띤 경쟁을 벌이는 동안 한편에선 드론을 좋아하는 일반인들과 동호인을 위한 공간이 펼쳐졌다. 바로 드론 체험존. 드론으로 컬링도 하고 다트도 하면서 직접 드론을 움직여 보는데
직접 체험해 볼 수도 있고 이렇게 경기하는 거 보니까 너무 재밌고요. 아이들도 즐거워하는 것 같아서 잘 온 것 같아요. 예전에도 한번 체험은 해봤었는데 지금은 기술력이 훨씬 좋아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조종하는 것도 좀 훨씬 나아진 것 같고 해서 훨씬 더 체험하기가 좋아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미래의 드론 선수를 꿈꾸는 꿈나무들의 무대, 이름하여 청소년 드론 축구대회. 전국 15개 학교 드론 축구팀이 펼치는 축구대회. 땅에서 이루어지는 축구 경기를 공중에서 드론을 이용해 진행한다. 한 3개월 정도 연습하고 대회 나간 거예요. 친구들하고 호흡이 잘 맞아요? 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깨지기도 하고 그런데요. 최고의 경기를 만들자는 뜻에서 선수들끼리 인사. 드디어 펼쳐지는 본격적인 축구 경기. 세트당 3분씩 3번의 경기가 펼쳐진다.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긴장감이 흐르는 그때 공중에 걸려있는 골대에 골을 넣기 위해 신중하게 드론을 움직이는데 그 순간 드디어 첫 골이 터졌다. 응원팀에서는 지금이 바로 축제의 순간. 애들이 정말 열심히 훈련도 하고 방학 기간 정말 다른 시간들을 진짜 투자해서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첫 경기에 출전해서 오늘 계속 이제 승승장구로 올라와서 기대했던 것보다 결과가 너무 좋았고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싸워준 애들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기뻐서 정말 저도 모르게 한호성이 나왔어요. 대구 국제 드론 레이스 월드컵의 마지막 날. 전날보다 더 거세진 빗방울에 선수들의 긴장감이 더해졌다. 빗물에 약한 드론, 경기 전 기체 점검은 필수다. 고글을 끼고 내 눈만 보고 날리기 때문에 영상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선수들은 바로 추락으로 이어져요. 1초 만에 기체는 어디가 있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단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We are in Korea and those are the top pilots in the world. And it's why some foreign country from US, from Europe want to come in Korea to train with Korean. The best one is difficult because you have so many good pilots that there is probably 4 or 5 who are still in situation to win. So we will see. The best will win today in the rain. 네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찔한 비행 드론. 손에 땀을 쥐는 스릴감과 시원한 매력이 함께했던 이틀 동안의 대구 드론 페스타. 과연 내년에는 어떤 모습으로 다시 찾아올지 더욱더 기대된다. 준결승 총 8명의 선수가 펼치게 될 준결승 2경기 펼쳐지겠고요. 코스는 예상과 같습니다. 네, 코스는 그대로입니다. 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비가 좀 더 많이 내렸던 기억입니다. 예, 이때부터는 이제 준결승부터 굉장히 그 폭풍의 네. 태풍의 가운데에 들어갔기 때문에 네. 강수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네. 선수들이 이제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이 렌즈에 물방울이 맺힘으로써 앞이 뿌옇게 번지는 그렇죠. 현상. 이거를 막기 위해서 보조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이스 중에 렌즈 쪽에 물방울이 튄 선수들이 몇 명이 있었죠. A, B조 두 조의 선수들이 소개됐고요. 먼저 A조 경기 펼쳐지겠습니다. 하이센, 김민찬, 손영록, 한동록 쟁쟁한 선수들이 만났네요. 네,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한 조에서 이런 선수들이 한꺼번에 만나다니 정말 이건 드림 팀이라 할 수 있죠. 비약적 발전을 보였던 하이센 선수 소개됐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1인자 김민찬 선수가 소개됐습니다. 손영록, 내가 1인자다. 대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네. 그리고 옐로우 4번 시드의 한동록 선수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과연 지금부터는 기록이 어느 정도 나올까도 참 관심이 가네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이 상위 랭크로 진출했을 때의 기체 보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쯤 되면 선수들이 지금 뜻하지 않은 우중을 만났기 때문에 네. 기체의 파손이나 손상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네. 준비된 기체 대수가 한정돼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써서 비행을 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2번, 3번 그린과 레드의 경쟁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출발합니다. 누가 먼저 나가나요? 그린!
레드. 김민찬 선수 바로 앞서 나가죠. 예. 자, 제가 볼 때는 그 하이센 선수는 김민찬 선수를 무리하게 따라가다가 코스에서 추락하다기보다는 예. 다른 선수들보다 약간 앞서서 2위만 일단 해서 결승까지 가자는 작전을 지금 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네. 김민찬 선수는 뭐 아무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앞으로 나가죠. 예. 뭐든지 말든지 난 상관없다. 예. 네, 맞습니다. 상당히 저돌적인 것 같습니다. 예, 김민찬 선수는 굉장히 그 성격도 좋아졌고요. 예. 어렸을 때 이 레이싱이 굉장히 빠져 있을 때는 조금 날카로운 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선수가 좋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준비성이 엄청 철저합니다.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아직 고등학생이 안 됐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레이싱을 통해서 레이스 대회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본인이 미처 준비하지 미흡했던 부분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끝내고요. 이제는 레이스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실력만 갖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절대 코스 미스를 안 합니다. 그대로 1위로 점점 빨라졌습니다. 62초. 60초 상당한 속도고요. 하이센 선수 결국은 2위로 올라왔네요. 네, 하이센 선수 역시 김민찬 선수는 그냥 가게 놔둬. 네. 나는 2위로만 가겠다. 67초 47로 2위 통과했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출발부터 치고 나왔던 김민찬.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제가 이 경기를 보면 볼수록 그 선수의 스타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김민찬 선수는 원래 옛날에 인터뷰를 들어보면 네. 누가 앞에 달리는 게 굉장히 참을 수가 없다고 아하. 그러더라고요. 1, 2위 두 선수 이제 결승에 진출하게 되겠습니다. 아쉽게 여기서 손영록 선수가 결승 진출을 못했네요. 준결승 B조 경기입니다. 전재형, 허준용, 강창현, 이민서 4명의 선수가 또 경합하겠습니다. 모두 한국 선수로 이루어진 B조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재영 선수, 허준영 선수, 강창현 네. 선수, 이민서 선수 뭐 아주 쟁쟁한 선수들만 구성되어 있죠. 네. 이 준결승 2조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강창현 선수도 예선 성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어린 이민서 선수가 4번 시드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자, 앞서 김민찬 선수는 62초대의 기록을 보여줬는데요. 이번 준결승 B조에서는 또 어떤 성적이 나올까요? 강창현 선수가 조금 더 빠르게 달리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레드. 그렇네요. 네, 레드부터 치고 나옵니다. 바로 치고 나가죠. 예. 힘없이 굉음을 내는 기체들의 그 레이싱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보면 그 먼저 했던 준결승 1조와 경기와는 다르게 2조 선수들은 일단 따라가자, 예. 따라가자는 생각으로 막 뭉쳐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예예. 그러다 보면 이 충돌과 아무래도 충격이 있을 수밖에 현재는 없습니다. 레드의 독주가 이어지고 있고요. 옐로우는 중반에 탈락한 것 같습니다. 이민수 선수는 지금 보이지 않네요. 예. 그렇죠. 이민수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그룹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분명히 레이스에 임했을 거고요. 자, 레드가 지금 현재 4위를 추월한 것 같은데요. 네, 추월한 것 같습니다, 한 바퀴를. 예.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강창현 선수 입장에서는 크게 무리할 이유가 없는데요.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부터는 뒤에 오는 선수만 어느 정도 경기를 하면서. 경기를 하면서 그리고 시드는 이미 받아놨으니까 네, 이렇게 통과합니다. 강창현. 역시나 62초대입니다. 역시 그 세계적인 뭐 거의 1분밖에 안 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네. 거의 3바퀴 굉장히 대구 월드컵 레이스 경기장이 큰 편입니다. 네. 허준영 선수가 2위로 역시나 준결승을 통과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A조 2명의 선수, B조 2명의 선수, 총 4명의 선수가 준결승에 진출하겠고요. 블루의 전재형 선수가 아쉽게도 3위로 피니시 라인을 통과합니다. 디펜딩 챔피언인데 말이죠. 네, 뭐 좀 이상이 있었던 것 같죠? 네. 저도 그 살짝 그 충격 후에 일어나서 다시 달리긴 하는데 예. 제 기량이 지금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체가 현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그 떨림과 노이즈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카메라 렌즈에 문제가 생겼군요. 렌즈가 돌아갔죠, 충격으로. 근데 저 렌즈로 어떻게 비행이 가능할까요? 그 사이에 그 감각 갖고 지금 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감각들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죠. 대단한 선수네요. 그 각으로 시야를 어떻게 확보하고 완주를 해낼 수 있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끝까지 3위였던 전재영. 끝까지 완주를 하죠. 네. 자, 박수를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잠시 후에 총 4명의 선수가 펼치는 결승전 경기 그리고 순위 결정전 경기 함께 하시겠습니다.
준결승 두 경기에서 각각 3, 4위를 기록한 총 4명의 선수가 5위부터 8위까지 순위를 결정짓는 경기를 펼치겠습니다. 아쉽게도 이 결승에 진출에 또 전혀 손색 없는 선수들의 모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위 결정전을 하는 이유는 월드컵 레이싱에서는 각 순위마다 포인트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 순위 결정전을 꼭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자, 결승전 못지않은 순위 결정전인데요. 그야말로 저희가 앞선 경기에서 봤습니다만 어떤 선수가 실수를 줄이냐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부터는 정말 그 순위에 따라서 월드컵 레이싱 포인트가 주어지기 때문에 네. 선수들은 가급적이면 포인트를 받기 위해서 굉장히 완주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작년 이 대회에서 1, 2위를 했던 전재형, 손영록 선수가 현재 이 순위 결정대에서 레이싱을 펼치고 있습니다. 작년 대회 1위 레드의 전재형, 그리고 작년 대회 2위 그린의 손영록 선수입니다. 두 선수가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네, 실제로 레이싱사에서도 네. 코스에서 손흥민 선수가 앞섰다가 다시 전재현 선수가 앞섰다가 계속 그걸 주고받았습니다. 반복했죠. 매 코스를 코너를 어떻게 도냐에 따라서 순위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스피드가 또 너무 과도하게 나오다 보면 예. 코너를 크게 돌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예. 그거를 최대한 미스를 줄이는 것이 지금 이 코스, 테크닉 코스의 가장 아하! 중요한 요소죠. 여기서 전재형 선수 레드가 충돌이 있었죠. 예, 그 코너를 가깝게 돌려 하다가 지금 코너에서 걸린 것 예.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늦게 이제 도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일어나긴 아쉽네요. 했지만 예. 안타깝습니다. 자, 순위 결정전이었습니다. 5위부터 8위까지의 순위를 가리는 순위 결정전. 보셨듯이 손영록, 전재형, 네, 그리고 한동록 선수가 7위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마지막 그 레드 우리 전재형 선수의 실수가 좀 아쉽네요. 그렇죠. 같이 코너를 돌다가 네. 약간 인코스로 접어들었던 전재영 선수가 네. 이 에어게이트 좌측 상단에 그만 걸리고 말았네요. 네. 작년 대회 개인전 1, 2위 차지했던 두 명의 선수가 이번 대회에서는 결국 5위와 6위를 기록하게 되는 순위 결정전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코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결승전 경기 펼쳐질 이번 코스, 이 코스를 총 3바퀴 돌게 되겠고요. 이제는 정말 이제 한 번 남았죠. 모든 네. 선수들 이 세 랩을 완주를 해서 정말 꼭 어느 선수든 우승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선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번 시드 하이센입니다. 하이센 선수 정말 어린 나이인데 레이스에 정말 그 운이 굉장히 네. 따르는 선수라고 옛날부터 말씀드렸죠. 2번 시드 63초, 62초 기록 갖고 있는 김민찬 선수입니다. 여유롭습니다. 네. 그리고 3번 시드는 강창현 선수입니다. 역시나 62초, 63초대입니다. 결승만 오르면 조금 긴장한 모습이 역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 시드는 허준영 선수인데요. 기록적인 측면에서는 일단 2번, 3번 시드 그린과 레드의 대결이 될 듯 싶은데요. 김민찬 선수, 강창인 선수 모두 62초대에 좋은 성적으로 지금 결승전에 올라와 있고요. 네. 누가 우승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실력들을 가진 정말 엄청난 고수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대망의 결승전. 한국인 3명은 32강전부터 1, 2, 3위로 출발했던 선수들이었습니다. 마지막 결승전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출발합니다. 역시 레드와 그린. 제일 앞서나가죠. 치고 나는 레드와 그린. 비서건이 하네요. 조금씩. 예. 그 뒤로 옐로우의 허준영 선수도 보이고 있고요. 바싹바싹 붙어 있습니다. 이제 뭐 한 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는 뭐 뒤처지면 안 된다. 오. 레드 선수가 지금 코스를 이탈했어요. 창현 선수가 지금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레드의 강창현 선수 끝까지 좀 레이스를 펼쳤으면 하는데 아쉽게도 이제 뒷모습 보이지 않고 있고요. 그래도 고글이나 이런 그 고글 쪽이 아니라 이 카메라 렌즈 쪽에 조금 빗방울 휘었거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아쉽게 됐네요. 자, 이렇게 되면 조금 경기가 결승전답지 않게 조금 싱거운 느낌도 드는데요. 저 김민찬 선수 뭐 단독적으로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예. 뭐 거칠 것이 없다, 미리밖에 없다라는 생각으로 절대 실수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는 모습입니다. 손가락의 움직임이 아주 그냥 예술입니다, 예술. 예. 자,
통과했습니다. 마지막 2위. 결승선을 역시 통과합니다. 62초. 62초 되네요. 예, 빠릅니다. 앞선 순위 결정전보다는 좀 박진감은 덜했던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시종 1관 이 선두권을 놓지 않았던 김민찬 선수가 1위로 결승선을 통과했고요. 하이센 선수가 일단은 2위로 기록이 됩니다. 김민찬 선수 대단하네요. 역시 예. 김민찬 선수 세계적인 선수 맞습니다. 네. 하이센 선수는 세계적인 선수이기도 하지만 예. 정말 그 우리나라 선수들을 상대로 차례차례 강호도를 꺾으면서 2위로 당당하게 결승전을 통과했습니다. 출발 선상에서는 레드와 그린의 경합이 상당 부분 아마 두 번째 바퀴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이어졌던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중반부 이후에 근데 무언가의 어떤 미스에 의해서 강창현 선수가 코스 이탈하면서 김민찬 선수가 단독적으로 치고 나와서 바로 우승을 해버리는 그런 경기가 되었습니다. 네. 자, 거침없는 질주로 이번 대회 우승을 차지하는 김민찬 선수의 마지막 결승전 레이스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자, 구정 날씨에도 최선을 다한 선수들을 보시는 바와 같이 이날 경기를 마쳤습니다. 공교롭게도 작년 1, 2위가 올해 5, 6위 했고요. 작년 3, 4위가 올해 1, 3위를 기록하는 경기였습니다. 자, 이상의 선수들이 훈련을 통해서 내년에 또 어떤 순위를 기록하게 될지 지켜봐야겠고요. 우승자 김민찬 선수 만나봤습니다. 네, 이번 대회 개인전 우승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축하드립니다. 소감부터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른 데랑 다르게 이제 결승전에만 영상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좀 2등으로 가다가 이제 제가 1등으로 다시 앞서서 이제 좀 차분히 좀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번 대회는 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땠습니까? 이제 모든 드론에 이제 다 방수 처리를 하고 이제 랩으로 감싸서 대회를 준비했고요. 이제 카메라를 보고 하는 레이싱이라서 이제 카메라 렌즈에 초점이 맞게 되면 이제 화면이 좀 뿌얘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힘들었어요. 대구 대회가 난이도가 상당히 높다고 들었습니다. 본인이 참가한 대회 가운데 어떤가요? 제가 많은 대회를 참가해봤는데 그래도 이제 해외 국제 대회다 보니까 이제 해외 선수들도 많이 왔고 그리고 이제 국제 선수들도 다 잘하고 한국 선수들도 지금 요즘에 다 너무 잘해서 좀 많이 긴장됐는데 그래도 기분 좋게 끝낸 것 같아요. 우승 비결이 있었다면요? 좀 아무래도 결승이다 보니까 좀 많이 좀 걱정도 되고 그리고 긴장이 좀 많이 됐는데 그래도 좀 차분하게 하려고만 했던 것 같아요. 연습하던 대로만 하려고 노력했어요. 이 영광을 누구와 함께 나누고 싶은지 그분에게 한 말씀 하시죠. 이제 부모님이요. 이제 부모님이 저한테 많이 도와주시고 이제 제 드론 스폰서들한테도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이번 대회 우승의 주인공 김민찬 선수 만나봤습니다. 목소리는 상당히 어리게 느껴집니다만은 이 인터뷰하는 수준은 상당히 성숙하게 느껴지는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세계적인 선수다 보니까 예. 인터뷰를 많이 해본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이제 익숙하고요. 좋은 말 많이 하네요. 네, 지금까지 총 17개의 나라에서 84명의 선수가 참가한 국제 드론 레이스 월드컵 대회에 함께 하셨는데요. 사실 드론이라는 게 그렇게 입문하기가 쉬운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예. 기자재라든지 이런 게 구입하는 그렇죠. 비용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 쉬운 종목은 아닙니다. 자칫 이대로 진행되다가는 그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좀 우려도 있는데요. 좀 더 저변도 넓히고 그 이상의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현재 특히 초등학생들 위주로 방과후 쪽에 지금 이제 현재 그 드론 쪽을 많이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네. 거기에서 흥미를 가진 선수들이 자연스럽게 이 레이싱 쪽으로 오고 또 그러한 인재들이 또 이 드론 산업 쪽에도 네. 조금 나아가서 좋은 인재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네, 이 말씀을 끝으로 오늘 중계방송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최경영 한국모형항공협회 이사께서 수고해 주셨고요. 저는 캐스터 이동훈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